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무슨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대책이 뭔가 나오면 이 대책다운 대책이 나올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뭔가 있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 그냥 무조건 정부를 싫어하거나 무조건 정부를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주거 대책을 내놓으면 저는 박수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도 이건 박수 칠만하다. 그런데 내놓는 것마다 이거 실망일색이니까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또 자문도 저 해봅니다. 저 많이 반성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도 여전히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은 집값 부양 정책, 그리고 세입자 죽이기 정책, 이 기조를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다. 설마 정부가 세입자 죽이기 이런 거 할까요? 그런데요, 박근혜 정부만큼 자기 지지층에 충실한 그런 정권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요즘에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5억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그 정경련, 바로 또 재벌 대기업을 대표하기도 하죠. 근데 그 정경련이 주장하는 거와 거의 흡사하게 가는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현 정부가 정책을 하나 내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뜯어봤더니 이거 영 또 맹탕이고 방향이 주거 당사자,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 당사자의 서러움을 조금 더 달랠 수 없는, 물론 아주 조금은, 아주 일부는 지금 내놓는 거로 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주 뺑아리 눈물의 눈물만큼 밖에 안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주거비 경감 대책이다, 맞춤형 주거비 경감 대책이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짓말 작작해라. 국민들한테 이건 거의 사기치는 거예요. 왜? 주거비 경감 대책이 거기 실상 없거든요. 없는데 이름을 주거비 경감 대책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 언론들이 써주니까 그러는 거죠. 언론들이 국토부가 이와 같이 말했는데 이거 영 맹탕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고 니네들이 주거권을 알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쓰는 언론이 아주 극소수밖에 없거나 언론이 외면하거나 이러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요, 지금까지 13번 주거비 경감 대책, 전월세 안정화 대책 이런 근사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놨는데 주거비를 안정화시킨 것도 없고 전월세 대책도 빠져있고, 그런데 항상 세입자를 팔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고 뻥치시고 이러는 거예요. 왜? 언론들이 써주니까. 언론들이 그런 거 써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딱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마로니에 방송, 이 마로니에 방송은 전부 다 최창호에게 얘기하게 해주시잖아요. 역시 마로니에 방송이 최고입니다. 자, 제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겠습니다. 이 거의 지금 안 보입니다. 깨알같이 써놓은, 네, 국토부가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언제? 4월 28일이니까요. 며칠 전입니까? 30일, 29일, 3일 전이네요. 3일 전에 이걸 발표했는데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만 제목만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시더라도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네.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물론 제가 이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가 있어도 제목을 그럴듯한 걸 지어내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찜찜했겠죠. 왜냐하면 주거비 경감 방안이 실질적으로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주택 확대 뭐 해갖고 삐리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테이 확대. 제가 예전에 기업형 임대주택 멈추라고 전학을 제가 그런 토크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데이를 또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이 이게 뻗쳐서 고혈압으로 제가 쓰러지면 이거 만든 사람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자, 세 번째, 전세 임대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요거도 또 이 옆에다가 옮겨놨는데요. 그 주요 내용만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 전세 임대를 도입을 하겠다 이랬는데요. 대학생 전세 임대로 되었던 것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5,000호 물량이 청년 전세 임대가 증가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 지원주택 뭐 요런 안도 들어가 있고요.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보니까 300호라는 겁니다. 300호.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인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또 이런 걸 도입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10년간 큰 폭의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한다 해가지고 2016년 올해죠, 올해 1000호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누구 코에 갖다가 붙이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청년이 지금 몇 명이고 몇 가구고 또 결혼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아주 극소수의 물량을 내놓고 막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공공실버주택도 이것도 원래 1300호에서 2000호로 이제 확대해서 700호 확대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겠다 해가지고 근로자 임대주택, 집주인 매입임대, 뭐 공공임대 리츠 뭐 말을 뭐 그럴듯하게 여러 개 얘기를 했습니다. 주거비 지원 이거는 아마 주거 바우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거 바우처가 아니군요. 주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주거비 지원은 주거 바우처, 주택 바우처, 주거 보조금 이런 걸 말하는데 제목과 달리 대출을 어떻게 좀 더 이자를 좀 내리냐 뭐 이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기준 합리화 여기에서 아마도 주거 바우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얘기가 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
임대차 시장 인프라 확대해갖고 주거 서비스 제공, 뭐 이건 당연히 평상시 제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 제도 관행 개선, 뭐 이것도 평상시 해야 됩니다. 여태 안 했던 거를 한다고 여기다 좀 써놓은 거죠. 여태 뭐 전혀 안 했겠습니까, 이제. 근데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좀 짚어보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까지 13번의 일명 부동산 대책 또는 뭐 주거 안정 대책 이런 걸 발표를 했고, 현 정부가. 그리고 이번까지 합치면 14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 임기 한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14번을 발표했다 이러는 것은 한 해에 한 4번씩 막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 4번씩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막 자기들이 뭔가 막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설레발을 친다, 뭔가 내세우기 위한, 사실은 내용은 공허한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허한 내용으로 수두룩 뻑뻑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내용 읽고 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현 정부가요, 현 정부가 지난 그 총선 때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그렇게 보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이면 매년 20만 호씩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5만 호를 이전에 안보다 추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5만 호 중에 뉴스데이 2만 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뭐 별반 변한 것도 없는데 막 변한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20만 호씩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그 정부가 하나에 20만 호 이 공급은 하지는 않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반성도 없이 뭘 자꾸 내놓는 겁니다. 근데 내놓는 거 대부분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인데 이것을 주거비 경감 대책 또는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라고 뻥치시네, 뻥치시네, 뻥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상 이런 걸 보면 이 정부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신뢰를 자꾸 깎아먹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한 건데 실상은 그 반대로 가거나 내용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이 누누이 확인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주거와 관련해서 너무나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적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라. 어떤 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의, 2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거주할 수 있고, 그래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신혼생활도 하고 거기서 자녀가 또 커가고 또 사이에 또 잘 또 진출하고 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공급을 해라.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프랑스 수준 또는 유럽의 평균이 15%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그러면 우리는 유럽 수준을 지금 따라가려면 200만 호는 추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급 정책이 사실상 사라졌어요. 일부 국민임대 공급하고 또 아주 적은 몇천 호 수준의 그것도 2천, 3천 이렇게 단위가 낮은 수준의 영구임대주택을 추가 보급하고 그런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가서 LH가 공급하는 이런 주택이 한 해 2, 3만 호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역대 최대로 보급하고 있다. 막 이렇게 뻥을 치는데 거기는
이 전세임대라고 하는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5년, 10년 분양하는 이 주택은 사실은 분양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또 집어넣고 자기들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120만 원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이거는 정말 그렇게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건망증이 정말로 심한 정권이고 심한 또 높은 나리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건망증이 예. 원래 그렇게 심한 걸까요? 아니면 뻥을 치고 나서 내가 당연히 안 지킬 건데 그냥 선거에 이기자 이러고 내놓은 것일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 대책을 어느 정치 세력이든지 당연하게 너무나 이것은 우리들이 권리로 누려야 될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고 이걸 내놔야 된다. 안철수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걸 내놔야 된다. 누가 됐든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대료가 마구 이렇게 그동안 막 올랐잖아요. 올라 제끼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 컨트롤 해가지고 조절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축구 경기나 또는 뭐 야구 경기나 또 무슨 격투기 제가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군요. 그런데 그런 뭔가 경기가 있다. 그러면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룰이 법률인데 이 주거에 관한 이 주거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룰이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거권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법률을 바꿔줘야 된다. 그걸 바꿔야 계속 거주권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이게 막 오르는 거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임대료 가격 정책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공공임대주택 그 다음에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임대료 관리 조정을 정책 경기로 말하면 룰이 만들어져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은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멋대로 편파 판정을 하거나 또는 심판을 안 보는 겁니다. 그냥 강자 논리대로 맡겨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투기로 말하면 최홍만도 힘 세대요. 엊그제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막 해갖고 계속 밀리다가 한 방 쳤는데 그냥 상대방이 져버리대요. 최홍만 그동안 어휴 저렇게 못하냐 맨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힘이 세대요. 그 힘센 최홍만과 초등학교 6학년 어떤 학생이 같은 링에 들어간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급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룰인데 그 룰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최홍만하고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또는 유치원생하고 붙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주택 임대차 관계의 현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전월세 상한제, 물가 기준 상한제, 또는 공정임대료, 이것을 함께 이렇게 결합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런 속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게. 2년을 4년으로 연장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 곳에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한 곳에 세입자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 계속 거주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거주권 또 임대료에 대한 관리, 조절 그런 제도.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 또는 협동조합 주택 50만 호 추가 확보 이런 어떤 대책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들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 결정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적어도 협의권은 가질 수 있게 보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세입자들의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세입자들의 권리 확대, 참여권 보장, 요거까지 일단 뭐 거칠지만 한 4가지. 거기다가 주거 바우처 지금 8천억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바우처, 이것을 한 3조 수준으로 2조 정도는 추가로 확대를 해야 이 범위도 확대가 되고, 지금은 뭐 수도권자에서 약간 더 벗어나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범위도 확대해서 말하자면 수혜층이 넓어지게, 좀 더 넓어지게 만들고, 액수도 평균 11만 원인데 그것도 더 높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5가지군요. 그죠? 이 5가지가 보장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지금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은 전월세 이제 그만 오르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월세 또는 전세 경감 어떤 그런 방안, 부담 줄이기. 그러니까 주거비 감소 방안은 정부가 또 내라. 그것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이고, 그리고 주거 바우처 이거 확대하는 것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긴급 주거 지원이라고 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긴급도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주거비가 경감이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깝깝한 정부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에서 왜 새누리가 그렇게 대판 깨졌는지 아십니까? 수도권에서 졌어요. 잘 보세요. 대도시하고 수도권에서 졌습니다. 물론 호남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만, 강주도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다릅니다만, 전주나 다릅니다만, 그 외에 보세요. 대도시에서 다 지잖아요. 대도시에서 지고, 부산에서도 이제 또 어떻습니까? 야당 후보가 3명이나 또 당선되는 이런 또 사태, 아주 좋은 사태죠. 그렇게 생기고요. 대구에서도 또 뭐 무소속이 또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네. 저도 당첨 이러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뭐 당첨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사실은, 주권자를 대리하는 건데, 저 사고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리고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시, 이쪽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한 거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대패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주거 문제 때문에 대패했다. 세입자들은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알아요. 이제 2년에서 뭐 4년 이렇게 연장하는, 그것도 우선 필요하지, 우선 급하게는. 그런데 한 곳에 우리 좀 계속 살게 해라. 우리가 메뚜기도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런 존재냐. 어떤 분이 그런 내용을 카톡에다 올려주셨더라고요.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은 문구를 좀 생각해 내라고 했더니 모 씨께서 뭐라고 올려놨느냐? 우리가 메뚜기도 아닌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숨차다.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게 쭉 살게 한 곳에 대책을 내달라. 이런 것을 1인시 반문구나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뛰는 게 아니고 가족하고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가 뭐 메뚜기냐? 메뚜기 신세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이 메뚜기냐? 이리저리 옮기게. 국회의원들, 대통령님 다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메뚜기 아닙니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를 메뚜기 취급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연합입니까? 세입자가 메뚜기 떼입니까 지금?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우리를 계속 메뚜기 취급을 하고 메뚜기로 계속 살게 만들어서 기득권을 잘 지키게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지가 지금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당신들 깨진 거라고요. 송파가 어떻게 해서 넘어갑니까? 송파가 당신네들 거의 아지트나 다름없었는데 세 석 중에 2석이 야당으로 이번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경기도 뭐 다 넘어갔잖아요. 뭐 엄청 넘어갔잖아요. 왜 넘어갔습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다 가서 이 사람들이 기성표에다가 탁 얹어주니까 야권한테 대패해서 다 당신들 깨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막 이런 안고 없는 찐빵 전혀 엉뚱한 이런 안을 내놓고 지금 자빠졌냐 이거죠. 예. 옆에 있으면 그냥 멱살이를 잡고 흔들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옆에 것을 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놨는데 이건 좀 보이시죠? 여기 얘기에 취업 준비 생에게도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그 규모가 미미해요. 미미해서. 그리고 기성, 행복주택 얼마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거 내에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존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 그것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한 거란 말이죠. 새로 뭔가를 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제가 또 이제 좀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예. 흥분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 차분한 모드로 가야 여러분하고 토크도 잘 되고 이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자리로 갑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목이 잘 보십시오. 4월 28일 3일 전에 나왔는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한 주거비 경감 방안. 무슨 맞춤형 주거 지원입니까? 이 맞춤형 주거 지원이면 지금 뉴타운 지역에 폐지 노인들이 지금 뉴타운 철거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막 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3천만 원 전세, 300에 20만 원 월세 막 이렇게 사는데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 살거나 3천만 원 월세인데 이제 임대인이 정말 오랫동안 올리지 않고 할머니가 폐지 죽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봐주셨다는 말이 정확하려나요? 그렇게 해갖고 거기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없는데 이분들의 맞춤형 주거 지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런 질문을 그분들은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거비 경감 방안인데요. 요거 보니까 내용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번. LTV DTI를 현행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또 내년 가면 또 연장하겠다. 2년 연장하겠다고 안 하기 다행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LTV 70%, DTI 60% 이렇게 되면 이것은 총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이 100원짜리라 그러면 70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는 게 이 LTV 70%입니다. 예전에 이게 60%였는데 2년 전에 70%로 현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풀었어요. 이걸 푼다는 거 뭐를 말하는 거냐?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증금 떼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계속 이용을 해서 임대인은 또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을 어떤 사람이 좀 살 수 있게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부동산 많이 가진 세력, 건설업자 근데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 안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부동산이 훨씬 더 많고 야당은 그 반쯤 되는데요. 하여간에 이 사람들에게 득이 많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도 재산이 지금 30매덕 되죠. 근데 거기에 그 부동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세입자로 살아봐야 뭐를 알죠. 그러니까 세입자로 좀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한 반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반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LTV 70%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투기 조장
계속 거품 낀 그런 부동산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주의 정책과 주거권 이주의 정책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집을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사고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LTV DTI는 지금 70% 또는 60%이 DTI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총 수입에서 얼마만큼의 그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종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뭡니까? 불건전한 경제, 그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내지는 부동산 기득권 세력 현상 유지 정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LTV DTI는 적어도 예전 수준으로 10%씩 일단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세 사는 사람들의 깡통 전세가 이걸로 인해서 더 속출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이거를 내려서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행복주택 1만 호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되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기들의 공약이 20만 호인데 이것을 14만 호로 이렇게 축소하더니 거기다가 또 1만 호를 얹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는 내년에 있고 지금 선거는 참패했고 하니까 1만 호 얹어주면서 막 대단한 것을 하신 양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가 3년이 되었는데 847호 공급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뭐 10,000호, 뭐 내년에는 25,000호 뭐 공급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로 참 속아 웃을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테이 2만 호 추가하겠다. 13만 호 계획에서 15만 호로 2만 호를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뉴스테이 정책은 뭡니까? 이것은 세입자 대중에게, 세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정자 여러분, 세입자가 2,300만 명입니다. 예비 세입자가 1,700만 해가지고 모두 4천만 명에 이르는데요. 국민의 80%가 이 뉴스테이 때문에 재벌에 퍼주게 하는 서민들에게 조성하기 위해서 LH가 조성한 서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LH가 조성한 그런 주거지를 재벌들에게 막 퍼주는,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막 해주고 저렴하게 넘기는, 그리고 세제 지원도 하고 또 금융 지원도 하고 또 용적률도 완화시키고 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기 임대료 이 통제도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린벨트 풀자고 그들이 요구할 권한 요청할 그런 권한까지 주고, 정말 황당한 뉴스테이. 이거는 세입자, 예비 세입자 이 대중 4천만에게 뉴 스트레스, 새로운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야당이 못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갑니다. 만철수가 됐든 또는 그 누굽니까? 김종인이 됐든 이 존칭 생략합니다. 지금 화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재인이 됐든 누가 됐든 김부겸이 됐든 또 유승민이 됐든 이런 사람들 이 이야기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간 임대업을 나름 좀 육성하는 거 이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땅을 거기다가 막 넘겨주면 임대료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80에서 120만 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다가? 그죠? 대부분의 세입자 중에 저 상층이나 세입자 아닌 사람도 신청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근데 제가 엊그제 새누리당에 있는 어떤 사람, 그쪽 국회의원실에 일했던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뉴스데이 관련해서 이렇게 대화를 자기들끼리 나눌 때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 해봤자 좀 생색도 안 나고 자기 지지계층한테 이런 정책을 내놔야 자기 지지 기반이 든든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간다는 겁니다. 참 이거 참 무서운 음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세입자이거나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그리고 건설업자들이 살판 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뉴스데이 하는데 막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럴 걸로 예상이 들었는데 뭐 파격적으로 막 세제 혜택을 주고 또 5% 이렇게 이익률을 보장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나가고 중간에 지분을 팔 수도 있고 또 주택도시기금 그러니까 국가 거 이 기금을 그들이 기금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유 이런 살판난 세상이 어디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심지어 세탁사업까지도 관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전세임대 1만 호 확대한다 그랬는데 3만 1,000호를 공급한다 해서 4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호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수를 증가시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임대를 할 때 그 임대보증금을 2% 이자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손해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하는데 약간의 힘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민간이 임대인데요. 민간이 주택을 소유한 그 주택을 얻는데 전세자금을 융자 사실상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쌩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1만 호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전세임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전세주택을 확보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중산층 이하한테 공급을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일수록 선택권을 넓게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막 완화하겠다, 인하하겠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주거비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걸 주거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물론 월세 세액 공제 제도 개선 그러는데 월세 세액 공제 지금 유명무실하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뭘 그걸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거저거 다 열거해 놓은 겁니다. 이 공무원도 머리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나 새누리당의 상층부 또는 대통령부터 기본 생각이 뭡니까? 서민 생각이 없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전월세 막 폭등하면 이 폭등 방지 폭등을 가라앉히는 제도가 전월세 상한제이거나 공정임대료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극구 도입 안 하겠다 그래요. 여태까지 고집스럽게 극구 안 하겠다 이러는데요. 근데요, 세입자들 뿐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월세 상한제 그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SBS가 여론조사 했는데요. 전월세 상한제 그 지지하는 그 지지 비율이 76%였습니다. 세입자들은 80% 넘게 지지하고 그리고 임대인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70% 정도 지지를 하는 정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하는 76%면요. 그렇죠? 국민의 4분의 3이 지지하는 그 정책을 왜 안 하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고위공직자들 재산이 다 불어났어요. 대통령도 불어났어요. 그 불어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정책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재산이 대부분 증가된 거예요. 그거 좀 반납하는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반납하세요, 사회에다가. 불로소득이죠, 그것이. 자기들이 부양정책 해가지고 자기들이 혜택 보는 거, 이런 것은 사회에 하는 것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발상이라고요?
그 위협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위협 안 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이런 사람은 내 세금을 올려라. 이래야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 그래야 나도 돈 벌어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좀 부자들이나 기득권 세력은 좀 나눌 줄을 몰라요. 베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누고 공생할 생각을 안 하고 지네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네는 호화판으로 사는데 대다수는 고통스럽게 사는 이 사회에 살면 그대들도 행복하십니까? 아무튼 누구를 미워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막 미워하는 마음이 팍싹 들라 그래서 저녁에 가서 혼자 조용히 명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첫째 자료, 둘째 자료, 셋째 자료인데요. 이 세 번째 자료 보십시오. 여기 제목이 뭡니까? 전세가와 소비자 물가 이랬는데요. 전세가는 어떻습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빡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위에 게 전세가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가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그런데요, 소비자 물가는 어때요? 점점 낮아지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0.6% 올랐다는 것입니다. 0.7%로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그 통계 내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0.6이나 0.7이나 1%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는 제가 속한 직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물가 기준 상한제를 도입을 해라. 이 물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요 이상 못 오르게 앞으로 만들어라.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오르면요 이 사회 시스템이 동맥경화 걸리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그래서 뭐를 해라? 물가 기준. 무슨 물가 기준? 전년도 물가 기준에 상한제를 적용해라. 전년도에 0.7% 올랐으면 올해 0.7% 이상 못 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임대료 인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1%씩 점점 인하해가지고 10년 후에 10% 인하되게 이렇게 만드는. 제가 결정권자 입장이면 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호소하고 임대인들한테 진솔하게 호소하고 재벌 대기업에게도 당신들 그동안 많이 못 다이가 함께 베풀어라.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옆에 가봅니다. 전세 임대를 아까 만호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시는 그 68세 노인이 지금부터 한 2년 전이죠. 2014년 10월이니까요. 15년 10월, 16년 10월이 안 됐으니까 1년 반 전이네요. 이분이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임대 거주자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인데요. 전세임대 이 거주를 이분은 하셨습니다. 근데 보증금 6천만 원에 살고 계셨죠. 근데 이 전세임대는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5%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5%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이 어르신은 재산이 아마도 300만 원이 있었거나 복지관이나 또는 그 지자체에서 또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일 수도 있는데요. 어디엔가서 지원을 해서 그 300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또 300이 막 그냥 어렵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있는 분의 비애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전세 임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을 산 사람이 나 재건축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에 나는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요 이 전세 임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임대인들이요 방을 잘 안 내줍니다. 왜? LH나 SH공사 관공서에 자기 임대료 소득이 노출되는 것도 있고 또 까다롭습니다. 그들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을 한 거 가지고 또 전대를 또 내놓고 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이거 다들 보셨겠지만 개의치 마시고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하면서 이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놓으신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게 바로 전세임대의 문제점입니다. 전세임대라고 하는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집을 얻기도 어렵고 그리고 전셋집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어서 전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 도움은 되긴 되는데 2년 살고 계속 이사 가야 되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재건축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또 이런 사태도 생기고 그래서 2년마다 이사 가라 아니면 재건축하니까 이사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주거권을 파괴하는 건데 바로 그 주거권을 파괴당하다가 이분이 자살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전세임대를 여기서 10,000호 확대하겠고 41,000호를 지금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110,000호 막 1년에 보급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전세임대가 40,000호입니다.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계에서 빼거라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10,000호 또는 내년 110,000호 보급하겠다. 그러면 그 중에 40,000호 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70,000호 그리고 또 5년 10년 있다가 또 분양하는 거 이거 또 한 20,000호 2-3만호 또 빼고 나니까 50,000호도 안 되는 네, 그걸 보급하고 막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50,000호 증가 방안을 내놓고는 막 굉장한 방안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근본적인 해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추가 보급. 그 다음에 한 곳에 계속 살게 해라. 세입자는 3.5년 살았어요. 저 2014년도에 그 주거 관련 통계를 정부 통계 보니까. 그리고 임대인은 11년하고 좀 더 살았습니다. 딱 계산해 보니까 3배예요. 근데 독일 세입자는 12년 한 곳에 살거든요. 왜? 평생 거주권이 보장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마로니의 방송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곳에 계속 사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주거권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많이 올리면 안 되겠죠. 많이 올리면 한 곳에 계속 못 살죠. 예, 많이 올려서 그러면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리지 못하게 물가 수준으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컨트롤하는 거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된다. 그래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 지금 이름이 바뀌었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1년에 15만 호씩 보급하겠다 그랬고 정의당도 15만 호씩 보급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국민의당은 뭐 그런 소리 하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이것은 시대의 요청이고 지금 그 보급을 해야 특히 대도시에 그 보급을 해야 조금 주거난이 풀려나간다. 안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사람 또는 월세를 놓는 사람 이들의 행포와 탐욕 이것이 엄청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인을 비난할 수도 없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 가기 위해서 상생하기 위해서 또 주거권을 함께 누리고는 헌법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서도 우리 함께 살자 이런 각도에서 이런 정말로 방향이 거꾸로 가는 뉴스데이 강화 막 이런 거 내거나 별 내용도 없으면서 재탕 삼탕 하면서 굉장하다고 내세우는 이런 방안 말고 피부에 와닿고 우리의 삶에 주거의 하루하루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할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특히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들 제대로 우리의 민의를 받들어서 당신들이 완전히 또 참패를 하지 않으려면 제가 참패 걱정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주거권이 향상돼야 우리가 함께 사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민의당도 공약은 허술하게 해놨지만 공공임대주택 1년에 몇만 호 보급 이런 안이 일체 없습니다.
뭐 청년 주거 뭐 10만 호 뭐 이런 얘기만 있고 그런 게 없는데 제대로 대책을 내놔서 가격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또 세입자의 참여권 보장까지 새 정치한다 그러면은 새 민생이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이빠이입니다. 감사합니다.